홈팀 즈볼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스톤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비했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압박 강도에 쉽게 고립된다. 음바요는 측면에서 돌파와 스피드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들쭉날쭉해 득점 완성도가 떨어진다. 오스팅은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 볼 간수가 흔들리며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즈볼레는 홈에서도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고 전환 과정에서의 조직력이 약해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비 라인이 압박을 받으면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다. 원정팀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가렛은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하는 메잘라 무브먼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에드바르드센은 날카로운 슈팅과 공간 침투를 통해 박스 안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낸다. 브렘은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템포 조율을 병행하며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 전개를 끊김없이 이어간다. 이 팀은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빠르고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다. 특히 측면 돌파 이후 세밀한 컷백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패턴으로 작동한다. 어헤드 이글스는 마가렛의 침투 움직임과 에드바르드센의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 브렘의 전환 속도까지 더해져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즈볼레는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뒷공간 불안으로 인해 반전의 여지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헤드 이글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아인트호벤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리시치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날카로운 슈팅 감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빠른 발질과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전방 압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홈루번 반 본멜은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짧은 원투 패스와 순간적인 전진 침투가 날카롭다. 특히 페리시치와의 콤팩트한 연계는 아약스 포백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무기다. 사우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공격 전환의 흐름을 지휘한다. 아인트호벤은 이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박스 안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원정팀 아약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오르스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 세컨드볼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그는 문전 움직임과 공중전 장악을 통해 공격의 중심으로 기능하지만 발빠른 압박 앞에서는 전개가 끊길 수 있다. 라울 모로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신으로 공격의 변화를 시도하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수비 간격을 흔든다. 스티브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침투 지원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볼 간수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 아약스는 전방으로 나가는 전환 속도가 빠를 때는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지만 수비 블록 간격이 벌어질 경우 뒷공간을 쉽게 노출한다. 특히 포백 라인의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아인트호벤은 페리시치와 루번 반 본멜의 유기적인 연계로 아약스 포백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사우턴의 안정적인 템포 조율이 더해진다면 공격 루트는 한층 더 다채로워지고 홈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다. 아약스는 베오르스트와 라울 모로의 공격 루트를 앞세우겠지만 압박 강도와 수비 간격 관리에서 약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전술적 완성도와 연계 패턴을 무기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홈팀 헤렌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홈에서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벤테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모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흔든다. 메르벨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수비와 공격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반 오베레임은 이선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공간을 파고들고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으로 위협을 더한다. 홈 경기에서는 전술적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더해져 선수들의 공격 완성도가 한층 올라간다. 그래서 헤렌벤은 네이메언을 상대로 전술과 심리 두 부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네이메언 포메이션은 3-4-3이며 3백 기반으로 수비 안정을 도모하지만 뒷공간 관리에 취약하다. 오가와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활로를 찾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하다. 체리는 중원에서 패스와 연기를 시도하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프로퍼는 제공권과 수비 기여도가 있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빠른 템포를 대응하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심리적 불안이 겹쳐 전술적 완성도를 발휘하기 힘들다. 헤렌벤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벤테와 반 오베레임의 활약이 더해지면 공격 루트가 완성된다. 메르벨트의 중원 조율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전술적 균형도 갖춰진다. 반면 네이메어는 원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전술적 불안이 겹쳐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헤렌벤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럿은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문전 마무리 능력이 탁월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위협한다. 사디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들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더한다. 미난스는 이선에서 정교한 킥 능력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중원 템포를 조율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알크마르는 이 세 명의 조합을 통해 빠른 템포 전환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하면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미드필드에서 볼 소유와 전환 능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페예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에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문전 집중력으로 한 방을 노리는 타입이다. 사우어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격 활로를 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스타이는 변칙적인 중거리 슈팅과 박스 근처에서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하지무사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고 황인범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템포 유지가 흔들리고 이는 곧 수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알크마르는 3명의 주축 공격 자원을 중심으로 전술적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홈에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반면 페예노르트는 황인범의 부상과 하지무사 징계라는 이중 공백으로 인해 중원 싸움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홈팀 라치오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스텔리아노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여주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간수가 흔들릴 수 있다. 자카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신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력 기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피사요 델레바시로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압박 탈출에서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라치오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풀백의 공격 가담으로 폭을 넓히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며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이 있다. 원정팀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엘샤라위는 민첩한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퍼거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든다. 마니코네는 피지컬을 앞세운 압박과 공수 전환 속도가 뛰어나며 상대 중원 장악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AS 로마는 3백 기반의 탄탄한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술적 색깔을 드러낸다. 특히 엘샤라위의 침투와 퍼거슨의 연결 패턴은 라치오의 불안한 수비 전환을 흔들기 충분하다. AS 로마는 뒷공간 침투와 빠른 전환 플레이에서 확실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라치오는 홈에서 적극적으로 맞서겠지만 수비 집중력의 흔들림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엘샤라위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퍼거슨의 전개 능력이 경기 흐름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AS 로마가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홈팀 토리노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한다. 블라시치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순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압박 라인을 흔들어 공격 리듬을 만든다. 카사데이는 높은 활동량을 앞세워 미드필드 압박을 주도하고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전환 상황에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오바니 시메오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빌드업의 종착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토리노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빠른 전환을 통해 전방으로 긴 패스를 공급하며 전방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탈출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토리노는 전술적으로 후반 체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원정팀 아탈란타는 3-4-3 전형을 중심으로 스카마카의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데 케텔라이르의 하프스페이스 탈압박 능력을 결합한다. 스카마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으로 볼을 떨려주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 과정에서 파살리치가 박스 근처로 침투해 마무리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데 케텔라이르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지켜내고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교란해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며 주전 자원들의 체력 저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뒷공간 커버가 허술해진다. 파살리치 역시 중원에서 압박이 늦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전환 속도를 빼앗기면 전방과 후방의 간격이 벌어지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결국 아탈란타는 초반 공세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부담과 전개 속도 저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는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안고 있다. 반면 아탈란타는 체력 누적과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토리노가 경기 운영과 체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확률이 높다.